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바쁘게 지낸 네. 1년이었습니다. 화성시 대표 시민, 대표 사원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쫓아다녔던 1년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재정난이 어마어마했고요. 태풍 컴퍼스 피해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또한 창궐하면서 200여 공직자가 매일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는 좀 많이 구제역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1년이 어찌 갔는지 하루처럼 보냈던 기억입니다. 네. 그 취임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화성시의 재정 위기가 닥쳤는데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의 재정 상황 또 운영 계획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 1,700억의 재정 결손이 있었죠.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667억 원에 2차, 3차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행안부를 쫓아 올라갔고 국회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230여 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66억의 지방채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것에도 모자라서 올 예산에 조상충용이라고 합니다. 545억을 올 예산에서 전용해서 작년으로 가져갔죠. 하지만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경기도 체납 징수율 1위를 하면서 286억을 더 걷어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면서 545억에 이런 한 푼 이자 또 안 붙이고 올 예산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실제 재정 위기는 거의 극복한 상태고요. 물론 1,000억 가까운 외상공사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사가 있긴 하지만 올해 200억, 190억을 갚고 내년에 480억을 갚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능력이면 내년쯤이면 올 연말이면 모든 재정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의 핵심 실책 가운데 하나가 교육도시 건설인데요. 특별히 교육 정책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에 15,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현대, 삼성, 기아를 대표하고 이곳에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 아주 기술력이 높은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주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정주하지 않죠. 네. 근로자분들이나 연구원분들, 관계자분들이 인근 안산, 수원, 멀게는 강남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서너 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병목 현상이죠. 또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역 공동화, 지역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또 환경 난개발 문제가 병존하고 있죠. 정주하게 만드는 곳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도 있지만 실제 중요한 건 아이 가르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근로자분들이나 관계분들이 화성시에 정주하면 아까 그 세 가지 문제, 지역 난개발 문제, 교통난 문제, 지역 공동화 문제, 지역 경제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 단초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과 교육의 정책이 화성시의 최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성시에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네요. 물론입니다. 네, 특별히 특화된 교육 정책이 있습니까? 혁신학교 지정을 안타깝게도 노력했지만 우리 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트화 시켰습니다. 화성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강남을 대변하는 동탄 신도시가 있고요. 25,000헥타가 넘는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15,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이 화성입니다. 없는 것이 없죠. 4개의 벨트화했습니다. 도시명, 농촌형, 그것도 기업형 형태의 4개의 벨트화하면서 초중고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특화시켰고 어린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여기에 1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2014년도까지 우리 시의 절반인 60개소까지 이 특화된 교육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특화된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로 멀티플래스 에듀타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정책인가요? 우리 화성시를 교육의 메카로 만들 정책입니다. 신도시에 보면 5분 안에 보통 학교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든지 중학교가 있든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아이들만 집에 가고 나면 버려있는 시설, 죽은 시설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시나 마찬가지죠. 그 옆에 어린이집 짓고 시립 어린이집 짓고
시립 도서관 짓고 시립 체육관 짓습니다. 중복 투자가 아닐 수 없죠. 학교를 개방해야 됩니다. 5분 안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죠. 10층짜리 학교를 짓겠습니다. 네. 학교가 5층에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의 안전은, 학교를 개방하고 난 안전은 CCTV가 해결해 줄 겁니다. 저희 화성시 비상관리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아버지랑 아이가 퇴근 이후에 손잡고 가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퇴근 이후에 아버지가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기 축구가 아니라 퇴근 이후에 나이트 축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깝고 좋은 시설들을 우리 시에서는 직접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계획한 겁니다. 앞으로 짓는 학교들은 그런 시스템, 학교 안에 놀이방, 게임방, 노래방이 들어가죠. 학교가 재밌어야 됩니다. 성과를 잘 낸 아이들은 일정 부분 보상으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학교 시설이라는 것이 학교의 기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과 같이 쓰는 문화공간으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기아차와 우리시가 MOU를 했습니다. 이런 에듀타운을 만드는데 네. 자간지구를 할 때 에듀타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MOU를 했죠. 그러면 지역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장안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인구가 3, 4만 내외입니다. 이런데 문화생활하기가 힘들죠. 극장도 없습니다. 네.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음향시설을 제대로 만들 겁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면 저희 시가, 우리 시가 CJ나 롯데시네마 협약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틀어줄 수 있지요. 오페라 정도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타고 3, 40분에 강남까지 네. 가면은 되죠. 그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고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생활을 즐기고 직주분리가 되지 않고 가깝게 퇴근하고 서너 시간씩 길바닥에 시간 버리지 않고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아이들하고 공부할 수 있고 방과 후 시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특화된 교육 시스템이 에듀복합타운인데요. 네. 여기에 기초는 20명 미만의 내외의 스몰 클래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비용들을 직접 네. 대납할 생각입니다. 네. 실내 체육관을 하면서 전기세, 또 청소 비용이 필요하고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고 사설을 집어넣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우리 시가 직접 대납을 하고 관리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깝고 버려있는 시설들을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네. 시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교육정책,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이 화성시에는 또 많은 기업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화성시에 둥지를 트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모두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굴지의 기업인 현대, 네. 삼성, 기아가 와 있습니다. 이곳의 벤더들이 자동차 회사를 위주로 된 벤더들이 만여 개의 부품이 자동차에는 들어가죠. 네. 우리나라의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우리 화성시에 다 와 있습니다. 거기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화성의 경쟁력이 실제 전국에서 경쟁력이 제일 좋은 도시, GRDP 1위의 도시, 제일 활력 도시로서 선정이 된 것이 그런 기업체들의 역동성 때문에 기인된 것이죠. 우리 화성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이 대접받는 도시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화성시에 이렇게 둥지를 틀면서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전략을 또 펴고 계신 건데 화성시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해안이 있어서 그 해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발달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08년부터죠. 이 해양 레저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신데 전국 해양 산업단지 이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시기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고렴지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예. 마리나 시설은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백업 시설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네. 실제 BTL 지역, 시야 지역에 200만 원대 선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외진 위치에 저희가 160만 원대 하면서 분양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트 대회가 성공해 가면서 외주 물량, 수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2013년도면 시흥 평택간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준공이 납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지죠. 2013년도쯤이면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 보트쇼가 지난 6월에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실제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연예인 초청하거나 행사를 위한 행사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요. 네. 실제 참가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많이 초빙했고 네. 이분들이 예년보다 60배 넘는 수출 물량을 오다를 받는 정도의 큰 신장을 가져왔고요. 예. 실제 이번에는 입장료까지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지 않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네 번째 네. 국제 요트쇼가 있는 저희 전국항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또 계획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고렴지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렴지구 매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실제 백업 도시를 만들지요. 이것과 산업단지와 고렴지구 또 백업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해양 산업의 메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네. 또 우리 국가기관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이제 예정돼 있던 유니버셜 테마파크.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관심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의 그 추진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어떻습니까? 설왕설래가 꽤 많았던 네. 그 개발 이슈였었습니다. 예. 7월 7일로 기억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안을 최후 타결이 됐습니다. 네. 총 5,500억의 땅값의 문제가 해결이 난 것이죠. 네. 1,500억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네. 나머지 3,500억 정도는 5.5%, 연리 5.5%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네. 큰 틀에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올랜도를 직접 방문해서 나머지 세부안을 정리하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롯데산업개발 측에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준공이 날 예정이고요. 네.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북경의 디즈니랜드보다도 몇 개월 앞서게 될 거고 네. 저희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유락시설뿐만 아니라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갖춘 그런 테마파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리조트, 예. 골프장, 예. 실제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시설입니다. 더구나 좋은 것은 네. 저희 인천공항과 저희 USKR 부지와의 거리입니다. 20분이면 당도할 수 있죠.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유행객들이 마카오를 가고 네. 홍콩을 가는 일들이 지금의 그 관광 형태였었습니다.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있고요. 거기서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USKR이 있습니다. 네. 해양 메카가 될 수 있죠. 중국의 많은 관광 자원들, 관광 요소들. 일본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원전 사태가 네. 터지면서 안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주택 수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산 유니버설 스튜디오 쪽으로 또 송산 그린시티 쪽으로 네. 목적을 향하고 있는 정도로 국제적인 아주 네. 국제적인 테마파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송산 그린시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공룡알 화석지가 다양하게 존재되어 있는 저희 송산 그린시티의 위치 이것은 국제적인 아주 합리적이고 네. 타당하고 경제적인 위치에 돼 있기 때문에 예. 롯데산업개발 측 저희 화성시 또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2016년까지 준공을 해낼 예정입니다. 화성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화성시도 이제 인구 100만이 머지않았죠. 맞습니다. 가장 또 걱정거리가 바로 교통 문제인데 이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있을까요? 우리 시는 네. 수도권에 접해 있으면서 남북 축은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긴 한데요. 네. 문제는 저희 동서의 문제, 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USKR이 내려오면서 네. 광역교통망이 따라 내려오게 됐고요. 동서간의 도로들이 계획한 도로가 생각보다 일찍 2014년도, 2015년도에 착공과 준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쯤 가면 예. 실제 동서간의 도로 통행의 문제는 큰 틀에서 해결이 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다 보면은 또 시민들의 욕구, 복지 쪽으로 향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안 갖고 계신가요? 촘촘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의 키치프레이즈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입니다. 소외된 사람부터 먼저 돌보겠습니다. 네. 복지시설 크고 어마어마한 시설보다는 결손 가정 아이들, 네. 또 편부모 아이들, 또 외국인 자녀들, 또 소외된 여성들, 노인들, 또 다국적 아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묶어서 복지를 갖추어 나가고 소외되지 않게 계획을 세우고 네. 밀착형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여러 지자체,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소통 행정이었어요. 직접 발로 뛰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금 화성시에서 굉장히 그 소통 행정을 잘 펴고 계셔서 시민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에 두 번째 실행을 했죠. 네. 화음버스가 있습니다. 화음은 화성의 화자와 소리음자를 썼기도 하고요. 네. 빛날 화자에 소리음자를 썼기도 합니다. 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버스 한 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죠. 실과국장님들 수십 년간 행정 경험이 있는 실과국장님들이 모두 타고 네. 저와 같이 현장에 가서 실제 민원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밀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또한 네. 모두의 말씀 올렸듯이 시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의지의 표현, 대표 시민으로서의 소통을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화음버스이고 아주 저희 행정 모두가 시민한테 한 발 더 다가가고 또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더 친절히 봉사하는 이런 소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뭐 지역의 행사 여러 가지 또 관련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이제 발로 다니실 텐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은 있을까요? 저희 딸아이가 네. 제가 시장이 당선되고 예.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쯤 지나서 이런 말을 하죠. 아빠 시장 된 게 썩 즐겁지만은 않다. 1년 지나서. 예, 제가 보통 새벽 4시 40분 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일정 부분 운동을 하고 예. 출근하고 저녁 일정을 맞추고 하면 12시 근처가 되죠. 10살, 9살짜리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실제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시주간 또 읍면동 주간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도 거의 시간 할애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불만도 작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의 볼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거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마련하기 어려우시겠어요? 학교 숙제가 그거였답니다. 아빠한테 부탁을 적어오기 정도의 숙제였었는데요. 네. 아빠를 자주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말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전 가족이 외식을 한번 해보자. 네.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빠랑 산책을 할 기회를 만들자. 매일매일 아빠가 사랑한다는 문자 주겠다. 네. 이 정도 약속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시장이 되시고 나셔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없으신가요? 좋은 점을 느껴본 적이 실제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제가 결정한 일들이 과연 화성을 위한 것인지의 고민도 크고요. 네.
시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현장을 쫓아다니고 좀 더 낮은 자세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실제 시장이 돼서 기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좀 더 시너지가 나고 네. 우리 공직자들과 시민과 힘합쳐서 태풍 피해를 복구하고 구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랬을 때 느끼는 쾌감 네. 말고는 나머지 제가 대접받고 예우받고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희망이 있을 테고 또 시장님으로서 갖는 그런 희망들이 있을 텐데 화성시장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제 임기 중에 쓸 수 있는 돈이 5조 정도 가량 네.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화려한 건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행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은퇴 이후에 네. 정말 명예로웠었고 아주 공정했었고 또 배려했었고 더불어했었고 낮은 자세로 행정했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아마 공직자로서의 최고의 시간 또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화성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는 서울의 1.4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봉담 신도시, 향남 신도시, 동탄 신도시로 짜여져 있기도 하고요. 구태안이라고 듣는 구도심이 있고요. 25,000헥타르가 넓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화성은 이런 것이 화성입니다. 다양한 가치죠.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잘못 표출이 되면 갈등이 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게 됩니다. 이런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북돋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살만한 도시를 꼭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